전라북도 민들께 PPT 기조발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저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손영길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입니다. 제 복장이 좀 거시기 하죠?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코치를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일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복장부터 일하는 복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먼저 오늘 연휴의 끝자락이고 또 늦은 시간이고 우등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우리 전북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은 과거에 이런 농생명 산업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려왔습니다마는 산업화에 뒤처지면서 지금은 상당 기간 이렇게 낙후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시대 또 에너지 전환, AI 전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전북이 다시 한번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천재 이루에 또 우리가 귀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 전북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지은 이 책에는 우리 전북의 낡은 이런 행정의 틀을 이제는 깨고 새로운 성장의 판을 새로 한번 좀 그려보자는 이러한 설계도, 그리고 또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를 준비할 이정표가 거기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첫 파트에는 에너지 주권과 반도체가 핵심 아마 기록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에는 이미 전기와 용수가 물이 꽉 차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그 설비를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전북의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북 새만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고 굴지의 아리백 기업들이 우리 새만금에 눈독을 들여서 그야말로 우리 새만금이 에너지 허브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의 새만금에 분산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5국 3특으로 대표되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지극히 부합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현대자동차가 우리 새만금의 AI 수소 로봇 산업에 약 9조 원이 되는 그런 그 투자 계획을 발표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전북 도민으로서는 환영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큰 선물을 전북에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 저도 조금 발을 좀 얹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별명이
수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대한민국 또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소 산업 그리고 또 재생 에너지 산업을 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많이 추진해 왔고 또 상당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성과가 우리 현대가 이 부대에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는 기여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지만 우리 전북은 저는 배가 좀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북이 5국 3특, 특히 3특에 앞으로 주변부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 어떤 그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런 그 현대의 투자에 더해서 에너지와 반도체까지 좀 더해야만 우리 전북이 배가 부르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에너지가 주권이 되고 산업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 전북이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으로 분산되기를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오마이뉴스의 이봉렬 기자신데요. 우리 오늘 이봉렬 기자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이봉렬 기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수십 년 동안 종사해온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글쎄요, 우리 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한 5, 6분 정도면 될까요? 한 7분 될까요? 네.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 동료들께 10분은 너무 깁니다.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봉렬입니다. 제가 2022년부터 반도체 팹을 수도권이 아닌 호남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작년부터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를 조성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연락해 주신 분이 전 현직 의원을 다 포함해서 한 37분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딱 두 분을 먼저 만났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는 안호영 의원님, 그 다음에 전직 의원님으로서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 딱 두 분 만났어요. 아이고. 그러면 왜 안호영 의원님을 제일 먼저 만났느냐? 안호영 의원님이 국회 환경, 노동, 기후, 에너지 이 네 개를 총괄하시는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곧 기후, 환경, 에너지, 노동이 집약된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원래 준비했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서 내신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동어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왜 이봉렬이는 호남에다가 반도체 팹을 짓자고 했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의 반도체 팹을 짓자고 하는 이야기는 용인에 있는 반도체 팹을 너네가 짓지 말고 달라가 아닙니다. 너네가 짓고 있는 걸 우리한테도 좀 줘, 나눠줘. 그건 아닙니다. 원래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팹은 지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촉진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123조 2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어서 수도권에는 공장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건. 그런데 2019년 SK 하이닉스가 용인의 일반 산단을 조성할 때 2023년 삼성의 국가 산단을 용인에다가 조성할 때 우리나라는 이 법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수도권에다가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원래 지방에 있어야 될 반도체 팹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간 걸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 권리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 수도권 외의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가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물과 인력 자원이 풍부한 호남이 제일 좋겠다. 그런데 여기 호남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호남에다가 반도체 팹을 내가 끊어오겠다 라고 하신 분이 안호영 의원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팹은 지금 에너지는 곧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예전에 내란수계가 그 토론회 할 때 아리백을 몰라서 망신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수계와 같이 호영호재하던 한동훈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리백 좀 모르면 어때? 아리백을 모르니까 용인에다 반도체 팹을 짓는 겁니다. 반도체 팹은 전기를 아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아리백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전 세계 빅테크 기업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애플은 2030년 이후에 반도체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 외에는 사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구글, 메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인에 반도체 팹을 짓고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온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면 생산은 되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해서 뭐 안 산다고 해도 우리 손해가 없어. 아닙니다. 반도체 팹은,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리백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 캠페인에 불과하지만 그때가 되면 무역 장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 지어야 하는 거고요. 에너지, 환경, 노동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37분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안호영 의원님을 만났고 안호영 의원님한테 지금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래 1시간 반을 준비를 해왔는데 딱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고 제가 사실은 내일 순천하고 광주도 갑니다. 안호영 의원님 믿고 전라북도에 반도체 팹을 짓자더니 왜 순천하고 광주까지 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새만금 전북역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호남권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팹은 호남권에 지어야 하고요. 왜 호남권 안에서도 왜 전북이어야 하냐? 그건 우리 안호영 의원님 몫이고요. 그 몫을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봉렬 기자님. 스태프들 이봉렬 기자 가둬도 거기 못 갑니다. 사실 이봉렬 기자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멀리 고국을 왔다 갔다 비행기 편으로 다녀가시고요. 정말로 귀한 주옥 같은 해안을 제시해 주셔서 사실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왜 호남에 또 재생에너지가 안 되면 수출 자체가 안 되는지 많이 아시는데도 그래도 계속 우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함이 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봉렬 기자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안심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아니 뭐 용인반도체 말씀 들어보니까 클러스터는 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곳과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스만금이라는 것이 물과 또 전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거의 분쟁의 여지가 없고 또 제가 누굽니까? 기업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개통이 연결하고 아리백 산단을 만들고 기업들이 올 때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가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정규 여건까지 근로자들 정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일명 아리백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의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까 에너지, 이 반도체 이것도 좀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런 AI, 또 의료, 교통, 문화, 또 우리 전북이 호남권과 충청권과 이렇게 또 연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너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 몸의 근육이라면 AI와 이런 의료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신경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근육하고 신경망 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국경 없는 의사로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세계의 여러 가지 재난과 구호 현장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하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인기 있는 드라마였던 태양의 후예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 태양의 후예 멋진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송혜교, 송중기라고 있었는데 그 분들의 그 배우들의 특히 송혜교 그 배우의 롤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AI 이런 이런 AI 정책의 멘토이고, 또 제가 우리 전북의 AI 공공의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의원이신데요. 자, 우리 차지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차지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다 올려주세요, 감독님. 안 올리시는 거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져옵니다. 소개를 홍혜교 원래 모델이라 하고 이 얼굴로 나타나니까 제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에서 이제 미래전략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는 카이스트 교수에서 저는 이제 미래학자로 일을 했습니다. 왜 이제 처음에 송혜교 원래 모델이기도 하고 저기 국경 없는 사회에서 일했는데 왜 지금 AI를 하고 또 미래 전략 혹은 미래학자로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유익기 지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유익기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고 그 불평등의 끝단에서는 왜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크게 고통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등한 구조 혹은 차별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잘 지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전북이 혹은 이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도권의 발전이 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차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전 산업혁명 시기 이후 산업화 시기에 이 한국 사회에 만들어졌던 굉장히 일극체제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 전에 보면 농업시대, 농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가장 전국에서 잘 사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해안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얼마나 잘 읽어내는가에 따라서 달려져 있고, 그 미래를 읽어내는 거에는 이 과거에 이런 만들어졌던 구조가 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AI가 사실 이 반도체와 에너지 기틀비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겁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게 사회가 안정되고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모두 다 그 구조 속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북이 수도권만큼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갖거나 발전해 나가기가 사실 이런 걸 뒤집거나 따라잡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 기회는 언제나 큰 격변의 시기에 오고 근본적인 산업들이 혹은 경제나 사회 시스템이 변화될 때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경쟁에서 앞서고 혹은 그 경쟁에서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고 수도권의 1급 체계가 아니고 이제 전국이 골고루 잘 살거나 혹은 전북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발전 속도를 가질 수 있으려면 이 전북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들 혹은 전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읽어내는 그룹들이 이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과 사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후 문제, 이제 저는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들 해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는 AI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AI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산업 경쟁을 얼마나 앞서게 하고 혹은 이 경쟁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낮게 만들지 이 정도 수준의 변화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에 만들어진 국제 질서나 우리 산업 구조 이 모든 것은 아시다시피 이 예전에 산업혁명 때 80년 동안 이루어진 혁명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때는 산업이 그 증기기관이 우리의 몸의 노동들 대신해주는 시대가 왔었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 AI 혁명 시대는 우리 뇌의 역할을 AI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나 경제나 산업에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교육받고 뭐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 뇌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산업이나 사회 생태계는 불평등한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자원이 한정돼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전북 혹은 더 지역으로 갈수록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없죠. 한정된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혹은 더 잘 지내는 지역을 따라서 떠돌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남에 있는 곳에서 요새는 대학을 주로 아이들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진 시대의 구조의 불평등이 이런 우리 브레인의 불평등, 의사들의 구조, 좋은 선생님들의 구조, 혹은 좋은 산업기술 인력들의 구조가 아울러졌을 때 결국 이 구조에서 불평등한 전북과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이 격차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AI가 이런 근본적인 자원의 격차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이제 사람만 일부 소수의 의사들만 진료를 보는 게 아니고 AI가 이제 의사 대신 진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가 이제 많은 곳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 대신 더 많은 과학기술들을 생산해 나가고 있고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전북에 이제 안호영 위원장님의 해안에 감탄을 했던 거는 그 전북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고 전북이 만들어진 불평등을 이제 넘어서 전북이 이 한국과 전 세계 혁신의 가장 중심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전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이유는 세 가지죠. 좋은 직장이 없고, 좋은 의료 시스템이 없고, 좋은 교육 시스템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나 이 반도체의 벨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건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 시스템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지 전북으로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인력들, 좋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 지역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의료 시스템과 좋은 교육 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전엔 쉽지 않았어요. 의사들 강제로 배치할 수도 없었고 좋은 이제 학군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에 형성할 수도 없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AI 기본 사회라는 공약을 이제 대선 때 만들고 지금 국정과제가 돼 있고 정부에서 말하는 AI의 가장 주요한 정책들이 돼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 책에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와 논의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신 부분이 있는데 AI 기본 의료라는 겁니다. AI 기본 의료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결국 전북도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1차 의료진들, 가정의학과 의사나 아니면 다른 1차 의료인들이 AI와 협력을 했을 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의 필수의 전문 의료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AI 기본 의료가 결국 전북 지역에 의료가 소외되거나 먼 지역에 있는 1차 진료를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을 넘어서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 같은 나라, 런던 같은 나라의 의료의 질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자원이 있고, 그걸 가장 먼저 테스트를 여기서 전북에서 해보겠다는 게 우리 안호영 의원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의 사회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 전북에 사람들이 모이고 직장들이 모이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떠돌지 않고도 가장 먼저 여기서 일을 하고 자라나고 직장을 얻고 정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여기저기서 만들어진 AI 시대의 가장 주요한 사회 모델,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만들어진 AI 기본 사회 모델, 의료 시스템의 모델, 교육 시스템의 모델, 그리고 에너지와 그 반도체가 연결된 이 산업의 모델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테스트베드로 만들고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단순히 한국만의 정책이 아니고 글로벌한 AI 정책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만들어진 좋은 AI 사회에 대한 모델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이 한국이 AI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데, 거기서 전북이 가장 앞선, 전국에서 가장 앞선 테스트를 만들고 여기서 AI 의료 시스템과 AI 교육 시스템, AI 에너지와 연관된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앞선 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결국 AI 같은 큰 산업의 전환에는 전 세계에서 어디가 먼저 이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사회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을 어디서 먼저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안호영 의원님이 가지신 이 해안이라는 것은 이 전북을 구조적으로 전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을 전국과 유사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이 전북 지역의 경제와 산업과 사회가 동시에 살아나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해안에 이 작은 제가 가진 브레인을 좀 보태고 많은 인공지능을 보태서 이 전북 지역, 저희 조상님들이 살고 있던 이 완주군의 이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에 대한 전환을 먼저 막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해안이고 안호영 의원님께서 전북에서 만들 수 있는 주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호 의원님의 왜 카이스트 교수 하셨는지 알겠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한 분 더 있죠, 안호영 의원님. 네, 여러분 우리 차지호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AI를 통해서 우리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AI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고향이 아까 완주라고 해서 제 생각이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AI를 가지고 완주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요즘 피지컬 AI, 그걸 좀 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를 가지고 하다 그러면 우리 전북에서 가장 말하자면 고령화되어 있고 또 낙후되어 있고 돌봄이 필요한 곳이 사실은 동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동북권이어서 마침 남원에 이런 공공의료 대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AI와 이 공공의료가 합치면 우리 가장 어쩌면 낙후된 곳이 가장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AI를 통해서 의료복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선진지로 바뀔 수 있다.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해주신 사회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책의 두 번째 2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와 의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2부에는 이런 문화와 또 교통,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연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해서는 우리 전북의 교통혁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서 익산, 전주까지 철도를 서울에 있는 GTS급에 해당할 정도로 그걸 만들어서
전북을 30분 내 1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이런 그 일종의 30분 매직 패스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 전북이 말하자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람과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면 우리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될 거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한류문화의 원료를 잘 활용해서 이런 한류 특별시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러면 전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식, 푸드라든가 또 생활이라든가 또 어떤 뭐 뷰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다. 여기 우리 선배님 오셨는데 우리 소리가 전 세계적인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 사실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인데 특별자치도가 한편으로는 독립성이 있어서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위치가 이런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와 또 충청권을 잇는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살리면 한 손으로는 이런 그 호남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역사적 뿌리를 함께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충청권의 이런 첨단 과학의 R&D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양손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전북이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책에 넣었는데요. 어떻게 말 들은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김민석원님 원래 충청도와 함께하는 중부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서해안 철도를 통해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런 부상도 말씀하셨고 특히 국회에서도 그와 같은 국토의 간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여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전북이 충청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통해서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북이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이런 재생에너지, 또 반도체, 또 수소, 로봇, 그 다음에 이런 그 AI, 또 의료, 또 이런 교통에 관련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없겠죠. 결국은 돈과 금융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돈과 금융의 문제를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북이 지금 뭐 금융중심제에 관련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만은 전북을 이런 금융 핵심 도시로 좀 만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가지 않고 이런 미래 발전에 큰 이런 산업들을 키울 수 있는 큰 기업도 들어오고 벤처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전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대학교가 12개 대학교가 1년에 약 26,000명이 나와서 16,000명이 전북에 있고 10,000 명이 다 서울로 대전으로 이렇게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한 가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북의 국민연금 공단 우리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이번에 최근에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북을 이런 금융 중심의 도시, 금융의 핵심 도시를 통해서 이런 그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 전북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전북을 금융의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이 크신 우리 김성주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모셔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주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저희가 알기로 재선 지내셨죠? 잠깐만요. 835-0113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한답니다. 우리 시민께서는 잠깐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장이라서요. 원래 이 자리에 오면 안 되고 더더구나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안호영 위원장하고는 생각이 너무 같았어요. 고민의 깊이도 같고 또 철학적으로도 일치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그대로 호용호재하는 사이라서 제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북은 어렵습니다. 수도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북이 삼중고라고 얘기하죠.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인데 전북에서 뭘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뭘 하려고 하면 우여곡절 끝에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전북에서 뭘 하려고 하면 성공보다는 쓰라린 경험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AI 열풍을 넘어서 이제는 광풍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AI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한국의 증시가 좋은 것은 AI 때문에 바로 좋은 게 아니라 AI 산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도체, 메모리. 예,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갑자기 값을 2배, 3배 줘도 못 사니까 한국의 증시가 굉장히 고고행진하게 돼서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내가 노후에 연금 못 받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줄여주는 게 바로 AI 열풍,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오늘 우리 안호영 의원이 얘기하신 해안은 바로 뭐냐면 그 반도체가 가장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전기입니다. 그 전기를 어디서 공급해 주냐? 국민연금은 지금 전 세계에 투자하는데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합니다. 유럽의 데이터 센터도 투자합니다. 상당히 짭짤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건물만 짓는 데 투자했는데 지금 뭐냐? 전기를 공급하는 곳에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패키지입니다. 전기와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같이 어울려야 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새만금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여기 반도체 공장이 와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게 그냥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기지가 들어서려면 전기가 필수인데 이거 서울 수도권에서는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새만금 또 호남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아주 값싸게 양질의 전기를 생산해서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돕기 때문에 이거 새만금의 최적지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안호영 위원장의 해안위원 주장입니다. 지방에서 뭐 하기 힘듭니다. 전북에서 뭐 하긴 더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안호영 위원장이 그 용인 반도체를 새만금으로 옮긴다고 얘기했다 그 엄청나게 얻어맞더라고요. 제가 좀 거들어주고 싶었는데 제가 신분이 공공기관이라서 마음속으로 응원했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글로벌 세계 상위 연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이곳 전라도,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국민연금이 있으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걸 이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풍부하고 전기 공급 가능한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그냥 새만금에 짓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최적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로봇 공장, 새로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현대를 최적지가 새만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길을 열었으니 근데 전라도가 우리 안호영 의원의 해안대로 반도체 AI 금융의 중심지로
도둑을 넘어서 비약하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주 국민연구관리공장 사장님의 정말 속이 다 시원한 지혜로운 말씀 힘이 납니다. 네, 안영 위원장께서 이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주 국민연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이 좀 됐었어요. 사실은 새만금이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또 땅도 있고 사회적 갈등도 없는데 과연 될까 했는데 결국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죠?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부분까지 해결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김성주 국민연구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네, 오늘 얘기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3부에는 이런 고민이 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14개 시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렇게 14개 시군으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각자 도생의 행정체계로 과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인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그건 참 힘들다. 그래서 통합과 어떤 상생의 정신으로 이런 행정의 부분을 좀 대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4개 시군이 번역별로 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5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전북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기초정보를 좀 만들었다면 큰 대형 이런 그 전략 산업들을 의치할 수 있는 그런데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런 그 대응하는 이런 그 광역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산업을 담는 이런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런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북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자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전북의 이런 성장의 판을 새롭게 바꾸자고 하는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그 가장 모범적인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여기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 또 이봉렬 기자님 또 제 친구인 우리 임종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서준웅 친구와 김민석 의원님 또 우리 유희태 교수님 또 끝까지 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윤석정 항상 전북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윤석정 애완운동본부 또 이사장님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상문 부장님, 우리 통창욱 우리 말끝마다 우리 그러죠.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호영님께 뜨겁게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신상 발언 2가지 하겠습니다. 꼭 이렇습니다. 58년 개띠 이재호 선배님 휴대폰 분실하셨습니다. 58년 개띠 이재호 형님 앞으로 나오시고 좀 전에 우리 진안 출신 국무총리 비서관 서진웅 전 비서관이 우정을 다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송영길 대표께서 전국을 돌면서 출판기념회 하는데 내일이 마지막 인천시장을 지내신 인천에서 오후 5시에 송영길 대표님 출판기념회 있으니까 가깝습니다. KTX도 좋고 운전해서 가셔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민주당으로 완벽하게 복당시켜준 우리의 송영길 대표님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구호 외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